은퇴 후 진짜 조심해야 할 것 이상가의 신축이 소비 노후 이야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는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노후 대비는 해야 하니까 뭔가 투자 하나는 해놔야지.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쓸데없이 잘못 써서입니다. 특히 상가 투자, 신축집, 그리고 소비. 이 세 가지에서 실수가 크게 터집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의 실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월세 나온다니까요. 상가의 유혹.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상가 하나 사두면 월세 나오니까 걱정 없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듣기만 해도 든든하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상가는 주식보다도 더 변동성이 크고 관리도 어렵고 공실 리스크가 큽니다. 사례 1. 50대 후반에 은퇴한 김 씨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서 신도시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역세권이라 무조건 들어와요. 공실 걱정 없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1년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대출 이자는 빠져나가고 결국 김 씨는 생활비를 다시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 김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월세 받으려고 샀는데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상가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닙니다. 입지, 업종 변화, 경기, 온라인 소비 증가, 주변 상권 이동. 이 모든 걸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은퇴 후에 관리 스트레스 없는 수익을 기대했다면 상가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2. 신축집의 함정. 이왕이면 새 집에서. 은퇴하면 많은 분들이 집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새 집에서 살고 싶다. 마지막 집인데 좋은 데 가야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전원주택, 신축 빌라로 갈아타면서 대출을 끼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례 2. 60세에 은퇴한 박 씨 부부는 20년 살던 집을 팔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좋은 데 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와 생활비였습니다. 신축이라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여행을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취미를 줄였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데 삶은 더 줄어든 느낌이에요. 은퇴 후 집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현금 흐름을 잡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은 유지비가 높고 재산세 관리비 대출 부담이 동시에 옵니다.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 유지 가능한 집이 더 중요합니다. 3. 은퇴 후 소비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것 같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더 씁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시작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듭니다. 사례 3. 정년퇴직 후 5년 동안 여행을 다니며 살던 이 씨는 어느 날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쓰겠다고 생각했던 돈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쓸 때는 괜찮았는데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 못했어요. 은퇴 후 소비는 한번 올라가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생활 수준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35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소비 패턴이 결정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크게 벌기가 아니라 크게 안 잃기.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실수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가로 한번 크게 묶이고 신축집으로 현금 흐름이 막히고 소비 습관이 올라가면 그 이후는 정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얼마를 벌까? 보다 얼마를 안 잃을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가? 유지비가 낮은가? 스트레스가 적은가?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오래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가 하나로 인생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축집 하나로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 집 때문에 생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소비 하나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지만 그 소비 때문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10년 후에도 나를 편하게 할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 지금 기분이 아니라 평생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은퇴 후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조심하면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수명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건 투자 실패나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경제학과 보험학에서 말하는 은퇴 후 최대 리스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것, 즉 장수 리스크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 전후이고 60세 기준으로 보면 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남성은 85세 이상, 여성은 90세 이상까지 사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즉, 은퇴 후 2530년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 준비가 1520년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10년 동안 소비를 크게 하면 후반 10년이 불안해집니다. 금융공학에서는 이를 지속 가능 인출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산을 오래 유지하려면 매년 인출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4%가 안정적인 범위로 이야기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 있다면 연 2천만 원 정도가 비교적 안전한 인출 범위입니다. 그 이상 쓰면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보다 인출 속도입니다.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천천히 쓰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2. 인간의 뇌는 은퇴 후 소비를 과소평가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지출을 항상 낮게 예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없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여행을 가고, 취미를 하고, 외식을 하고, 건강관리에 돈이 들어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초기 5년 동안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은퇴 초기 소비 상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뇌의 적응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생활 수준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를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잦은 여행에 익숙해지면 그걸 줄이는 순간 스트레스를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후 3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소비 습관이 고정됩니다. 처음부터 여유 있게 쓰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쓰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3. 왜 상가 부동산에 집착하게 될까?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상가나 부동산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변동성이 있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가시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부동산, 특히 상가는 유동성이 낮고 매도 시간이 길고 공실 리스크가 있고 관리 스트레스가 큽니다.
은퇴 후에는 이 네 가지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시간도, 체력도, 심리적 여유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공실이 나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다시 일하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금융학에서는 은퇴 자산의 조건을 이렇게 봅니다. 유동성, 안정성, 현금 흐름, 관리 부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상가는 이 중에서 관리 부담과 유동성에서 약점이 큽니다. 4. 은퇴 후 의사결정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는 커집니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 증가라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한 번의 투자 실패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의사결정 피로가 커집니다. 이걸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복잡한 투자 구조보다 단순한 구조가 유리합니다. 관리가 쉬운가? 이해하기 쉬운가? 스트레스가 적은가?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5. 결국 핵심은 현금 흐름 설계. 은퇴 후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좋습니다. 고정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료 등, 변동소득, 투자수익, 인출자산, 예금적금 투자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정소득입니다. 고정소득이 생활비의 5070%를 커버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행복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득이 많을 때보다 소득이 안정적일 때 스트레스가 낮습니다. 6. 은퇴 후 10년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첫 10년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재정이 안정되고 건강이 유지되고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면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초기에 재정 스트레스가 생기면 건강관계 심리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큰 성공보다 큰 실수 회피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야기. 은퇴 후 삶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많이 벌려고 무리하는 순간 지속성이 깨집니다. 큰 집, 큰 투자, 큰 소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커지면 불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조금 덜 벌어도 오래 안정적인 구조가 중요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자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편하게 할까? 내가 80세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인가?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대부분 큰 실패가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보다 구조, 수익보다 지속성, 욕심보다 안정. 이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해보면 은퇴 후 삶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